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주요 산업별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주요 산업인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인 전자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산업 FDI는 1968년부터 1980년에는 실행되지 않았고 1981년부터 1990년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981년부터 1990년도 투자금액 58만 달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00년도 4,553만 달러로 약 70배 가까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한국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대 2000건, 투자금액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소액 감소하여 1139건,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투자가 급증하여 1980년대에 비하여 약 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역별 매출에서 미주 지역 29.2%와 중국에서 29.9%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16.9%, 유럽 지역 12.9%, 국내 11%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지역별 매출에서 1위는 한국 37.2%, 2위 미국 23.3%, 이어서 유럽 16.05%, 아시아 8.9%, 중남미 4.4%, 중동 및 아프리카 3.7%, 중국 3.5%, 러시아 2.7%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국내 비중이 높고 중국 비중이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 LG전자는 해외 생산시설로 미주 8개, 유럽 5개, 중동 및 아프리카 3개, 중국 4개, 러시아 1개로 총 20개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 산업 FDI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달하며 제조업 총생산액의 약 10%, 수출 규모는 약 1280억 달러로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18.8%로 세계 2위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생산 능력은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및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와 회복 지연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위주의 시장 점유율에서 벗어나 4차 산업시대, AI, 챗GPT, 연산 등 파운드리 분야의 중요성 증대로 국내 투자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분쟁, 중국 대만 간 양안 갈등 고조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FDI는 최근 미중 기술 분쟁,
IRA 등으로 인한 삼성,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공장 설립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으로 ASML, ASM, AMAT,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최근 한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은 한국에 4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17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2개, 중국에 2개, 총 8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공장은 국내 이천, 청주 2곳인데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 등 활발한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인하여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였고 건설 중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해외 직접 투자를 신문 기사를 바탕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상품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확대를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강국 코리아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급격한 수요 위축을 겪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대만 TSMC는 미국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분명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기술 중심의 국제관계로 풀어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서울대와 미국 MIT에서 공부했고 키스트 첨단 소재 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반도체 신소재를 개발해온 공학자이자 첨단산업 전략가입니다. 이른바 한미일 대만의 칩호동맹에 대한 유명 유튜브 채널 강연을 통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간 반도체 삼국지에서 과거 반도체 패권을 가졌던 일본의 흥망성쇠와 차세대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전략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책들이 이미 시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략 중심으로 투자 관점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맥락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동원해 다음 세대에 진정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고 분석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원조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반도체 무게중심은 1960년대부터 계속 서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현재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패권국은 중국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패권은 대략 30년의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존 사이클대로라면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계속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패권을 거머쥐었던 일본이 왜 몰락했는지를 알아야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최선두에 올랐거나 쫓아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대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를 삼국지라는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기업이 생겨났고 인적 자본과 기초 과학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1930년대부터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무, 기계, 화학, 엔진 회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오일 쇼크를 겪으며 일본 산업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분으로 통상 산업성 주도로 초 LSI 기술연구조합이라는 민간 연합체를 꾸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육공주로 불리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미쓰비시, 마스시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이 6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이런 개발 방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설계는 누가 하고 웨이퍼 기술은 누가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철저히 분임을 하다 보니 중복 예산 투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중복을 방지해 시간과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 공정장비, 부품, 화학약품 같은 중소기업이 대거 성장하면서 강력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세계 최고이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하는 사이, 일본은 정부가 짠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선행 기술과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 수율과 품질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게 된 상황에서 엔저 호황으로 막대한 자금력까지 갖추면서 미국 AMD,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기존 강자들을 상대로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초 NAND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 세계 최초의 킬로바이트급 D램 양산 공정 개발, 세계 최초의 CMOS 이미지 센서 양산,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개발이 모두 일본의 성과였습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본의 반도체 치킨 게임을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망이 미국의 견제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보복 관세를 물리고 쿼테제를 도입한 반도체 협정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네, 미, 일 반도체 협정과 미국의 무역 제재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과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10년 이상 일본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됐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980년대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 영역이 분리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반도체를 한 기업 또는 한 그룹에서 모두 생산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설계, 소재, 부품, 공정, 후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행착오가 필요한 생산 공정과 수율 관리를 포기하고 설계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과 수율에만 집중하는 피운드리 업체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대만 TSMC입니다. 처음에는 수직 계열화가 분리 전략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계와 제조가 이원화된 회사들이 각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강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IDM으로 불리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추구하던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차츰 약화되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결국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는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름이 남아있던 기업은 소니 한 곳 정도인데 그나마 CMOS 이미지 센서 매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 해외 직접 투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산업별 분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자,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